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트럼프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국내 정치는 미국에서 개입하면은 쉽게 변화되는 정치판이야. 지금 친일 매국노 국힘 또 민주당의 유락치 밀정 배후 세력이 일본 자민당과 미국 민주당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다 물갈이 되고 조져지게 되는 트럼프 정권이 창출된다고. 1월 20일 임기 시작.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재명이 이제 앞으로 꽃길이 보인다. 알 수 있지. 국제 정세도 알아야 돼 우리가. 근데 트럼프 아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만나자고 했는데 쌩갔대요. 스스로 자멸을 선택한 거야.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만나자 그랬대. 이거 거의 특사급으로 온 거야. 자기 아들이 장남이 이번 대선 기간에도 항상 데리고 다녔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이고 트럼프 장남이 왔었는데 윤석열이 안 만났대. 현역 국회의원이 한 얘기래. 트럼프 장남이 윤석열한테 만나자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 골프 치는데 안보실장 보내라 그랬대. 자기 골프 친다고. 얘는 트럼프의 분신이 온 거야. 트럼프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장남이 완전히 화가 나서 돌아갔대. 윤석열 뗐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만들었던 킹메이커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야. 정말 옆에서 행동대장 역 맡으면서 재계다 어디다 정치인들 다 만나러 다니고 트럼프의 분신 역할을 했던 게 장남이라고. 근데 트럼프의 분신을 쌩깠어. 자기 골프 친다고. 뗀 거야 이제. 윤석열 조지겠다고 아빠한테 얘기했겠지. 윤석열 임기 시작하면 좀 조져줍시다 아버지. 예, yes sir. 좋아요. 아주 좋아.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이 언론사 기자들 만나서 자기 대통령은 해리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대. 야, 정보력도 되게 떨어진다. 트럼프가 되는 판이었었는데. 김태효 부친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사람이야. 적폐 스펙이라고. 일본 장학생이고 일본 극우 장학금 낙하손해상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해리스가 되고 윤석열 정권은 판단하고 실제 배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해리스가 되니까 트럼프 장남 만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배제를 한 것 같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쌩까니. 분명히 트럼프 장남 원래 재벌집 부잣집 아들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평생 별로 겪어보지 못한 트럼프 장남은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라고. 미 합중국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대통령이 곧 될 사람의 아들인데 나를 안 만나줬다? 지가 골프 친다고? 팝콘 각이다. 앞으로 트럼프 임기 시작되면 기똥차겠다 야. 말이라도 8월달에 이미 트럼프 될 줄 알고 연습했대. 이따위 소리를 하지는 말든지.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미국 정치 아는 사람은 트럼프 주니어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란 거 다 알아요. 이름이 트럼프 주니어야. 자기의 2세라고 이름을 저버린 트럼프는 자기와 자기 장남을 동일시하는 사람인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 왔을 때도 안 만나서 민주당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이용당한 공화당 대통령이 될 사람 아들도 안 만나주고 이러면서 무슨 대미 외교고 친미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대기업들도 죽을 맛이지. 그래서 트럼프 장남이 윤석열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해놨는데 빨리 대답도 없고 4시간을 기다리다가 출국 시간이 4시간 늦어졌대. 아니 이런 절대 존엄 재벌 부잣집 아들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4시간을 답을 안 주고 기다리게 만들었다. 또 안 만나줬다. 이러면 뗀 거야. 게임 셋. 이제 끝난 거야 진짜로.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 얼마나 즐거운 판이 구축이 됐냐. 외세의 힘으로 한반도에 있는 쓰레기 세력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그렇게 갈구해왔던 거야. 몇 년 전부터 욕먹고. 트럼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자기 데스노트에 다 적어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항상 데리고 다녔어. 트럼프가 자기 대선 준비할 때도 굉장히 아껴하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아들 장남 트럼프 주니어라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028년 다음 대선 때 나올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하고. 왜냐면은 트럼프 주니어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차차기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윤석열이 쌩깠어. 이제 국힘 세력은 계속해서 한 8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이재명 정권까지 창출되면. 소멸각. 트럼프의 교육 신조. 술, 담배, 마약, 문신 절대 안 돼. 트럼프 본인도 술, 담배, 마약 절대 안 해. 한국의 보수 기독교 지지자들도 진짜 좋아할 캐릭터라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트럼프로 한국의 진보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와 또 트럼프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대동 세상을 또 만들어줄 만한 캐릭터라고 트럼프가. 근데 민주당 바이든 얘네들은 깨끗한 줄 아냐? 술, 담배, 마약에 또 엄청나게 섹스 스캔들 많은데 유택 언론들이 다 폭로를 안 하고 잠재워서 그렇지. 얘들도 파헤치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러운 애들이야. 자, 근데 윤석열은 지금 정신줄 놨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어. 트럼프 임기 시작 전까지 딥스테이트 세력들, 미국 민주당 유태 권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시켜서 세계 3차 대전급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탕으로 만들 생각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네들 목 쳐내고 적폐청산 개혁 못하게 할 생각인데 그거에 부안해동하고 있어. 지금 빨리 손절하고 트럼프한테 줄 서는 게 낫다고 윤석열은. 근데 쓸 수가 없지. 윤석열은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바지 사장이니까. 속보 대통령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북한의 무기 기술 이전 정보를 공유하겠대. 우크라이나 편들고 있어.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과 절친이란 걸 알 리가 없지 바보니까. 지금 종전시키겠다고 트럼프가 열심히 물밑 작업하고 있는 거 모르나? 보고가 안 올라오나? 우크라이나 편들다가 뜬다? 대단한 건 아니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기술 이전 정보를 우크라이나한테 넘긴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원래 러시아 무기 쓰던 애들이고 북한도 러시아 무기 많이 썼고 러시아 무기 기술이 로켓 기술 같은 거야 좀 있는데 요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지금 산업시설이 대단한 거 있지도 않은데 그런 로켓 기술 대단한 기술 줘봤자 만들어낼 수도 없고 트럼프 임기 시작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는 게 트럼프 귀에 들어가겠지 당연히. 이제 뗄 거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애정은 있거든 트럼프가. 한중일 중에 그래도 제일 이뻐하는 게 한국이야. 그 다음에 일본, 제일 미워하는 게 중국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글인데 내가 주장하던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좀 설명해 줄게. 미국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 한국 전쟁 때 트루먼 대통령이 민주당이었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다 세계 전쟁에 항상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어. 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계획한 게 민주당의 루즈벨트였고 또 민주당의 지미 카터 때도 그렇고 또 민주당 클린턴 때 진짜 주한 미군 가족들 철수시키고 한반도에 전쟁 일으키려고 했다고. 근데 김영삼이 미국과 담판 지면서 전쟁을 막았었는데 항상 미국 민주당들의 전쟁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 민주당은 친일 정권이거든. 일본이 원하는 거는 한반도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전쟁이 나기를 원한다고 일본은. 계속 그래서 수십 년간 미국 민주당에게 로비 자금, 정치 자금을 날랐었어. 사사카와 같은 일이. 오바마 때도 한국에서 전쟁 날 뻔했어. 트럼프가 얘기했지. 오바마가 한국에서 전쟁 일으키려고 했다고. 트럼프도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한반도에 전쟁 났을 거라고 얘기도 또 했었어요. 윤석열은 미국 민주당의 하수인 꼭두각시야. 아직 바이든 정권 아직도 남았잖아. 1월 20일 트럼프 임기 시작 전에 세계 3차 대전을 어떻게든 회책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에이테이컴스 수백 킬로 사정거리를 가진 미국의 정교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계속 러시아 본토 타격하고 러시아 푸틴 빡돌게 해서 핵미사일 버튼 누르게 하려고 난리야. 근데 푸틴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전략가가.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 푸틴이. 왜냐면 트럼프 임기 시작하면 미국과 함께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시기가 오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한국군을 파병하라고 했었지. 이거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푸틴과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야. 이 전쟁 막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또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또 세계 3차 대전 확전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정치 상황상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그냥 놔둘 리도 없고 또 파병을 한다고 윤석열이 선언하면 민심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탄핵각으로 가버린다고. 우리가 파병 발언하는 게 윤석열 탄핵각이고 뭐 나쁘지도 않아. 파병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도 트럼프도 암살 조심해야 돼. 트럼프 암살 소문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악이라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 진짜 한민족의 주적이 미국 유태 권력이고 미국 민주당이었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어. 미국 민주당이 항상 일본 편을 들어주는 이유는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승만, 미국 민주당의 트루먼, 얘네 한패다. 얘네 진짜 한민족 죽이는 세력들이다. 내가 언급했었잖아.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일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 보수 세력들이 메가더 장군을 되게 존경하고 이랬었는데 메가더는 트루먼과 대척점에 있는 공화당 사람이거든. 그래서 메가더가 중국에 핵폭탄이라도 쏴서 통일을 시키자고 그때 핵폭탄 쏘고 통일했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빅3 됐어. 만주 땅도 다 뺏었고. 이 메가더는 내가 존경해요. 근데 이 트루먼 민주당 메가더가 자꾸 세게 나가고 또 전쟁 잘하고 이러니까 자기 대통령 될까봐 해임시켜버렸다고. 군은 법의 지배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하는 매국노들이 메가더 언급을 안 해. 트루먼하고 이승만을 세트로 밀어붙여요. 얘들도 이제 인식한 거지. 아, 메가더 얘는 진짜 우리나라 통일시키려고 했던 애였다. 우리가 찬양하는 미국 민주당의 트루먼과 대척점에 있던 애다 하고 역사를 좀 공부해보니까 메가더 얘는 떠먹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트루먼이 자리를 대체했다고. 이승만 트루먼 동상을 기습 설치해요. 여기 연세대 유석춘 야나기 교수 있잖아. 한국전 승리 결전장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기 위해 설립했다고. 이 쓰레기 매국노들은 미국 민주당 쪽의 줄을 아주 투명하게 섰던 거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 극우 출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온양꽃 클럽 예전에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여자가 참석해서 한국 쪽에서 불참한 거에 유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외교부도 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근데 유감 표명 안 하고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친일 정권 아니야. 근데 얘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거는 일본을 조금 손절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그래도 일본이 친일 꼬봉 정권이라서 귀엽게 봐줬었는데 요거 하나 유감 표명한 거 가지고 일본 우익의 상케이 신문에서 한국의 반일병 어이없다 라고 야스쿠니 참배는 당연하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완전 친일 정권인데 약간 일본과 티격태격하는 스탠스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본 이제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트럼프 정권 됐고 얘네들 일본 자민당도 과반 의석 확보도 실패하고 또 이시바 총리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다가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중국 쪽에 줄 서려고 마음 먹기 시작한 건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중국 쪽에 줄 서고 일본 버려도 뭐 나쁘진 않아. 중국은 이제 이 찍들이 싫어하니까. 아니 국힘 윤석열 찍은 사람들 다 중국 저주한다고. 조선족 저주하고. 근데 반중 타령, 탈중국 타령하던 윤석열이 트럼프 정권 됐다고 일본 버리고 중국 쪽에 친중 선언해버리면 이 찍들이 윤석열 쌍욕이나 하지. 아니 지금 주일 대사의 박철희 이 사람이 한일 관계, 한미일이라고 안 하고 일한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뉴라이트 친일 쓰레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인데 일미한이래. 한미일이 아니고 일미한, 일한 관계. 이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래. 좋지 않았던 일한 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 요런 이가 주일 대사인데 일본과 반일병이란 소리 듣고 티격태격한다. 불만 표시했다. 이런 거는 일본을 손절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원래 우리나라 보수 참칭하는 매국노들은 태세 전환에 능하지. 조선일보가 천황을 막 찬양하고 이런 기사 냈었고 그러다가 북한이 서울 침공하고 이럴 때 막 공산당 찬양하고 김일성 찬양해주던 게 조선일보 아니야. 기회주의자야. 진짜 반중도 아니고 반공도 아니고 그들의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 타령만 하고 친일을 하고 반중 쇼하고 이런 거지. 박정희도 친일파였지. 진성 친일파였다가 남조선 노동당 군사 총책으로 사형까지 언도받았던 완전 진성 빨갱이였다고. 근데 반공 타령을 해요. 박정희가 또. 이랬다 저랬다 바로 여기저기 줄 서는 거야.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국힘의 조상님들이지. 그래서 이제 일본을 손절하고 친중으로 돌아선 듯한 스탠스가 느낌이 감지가 된다. 이렇게 느껴져. 근데 이 주일대사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냥 내가 찾은 건데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좀 소개해줄게. 김대중 납치 암살 미수 사건 아는 사람 있지? 1973년이었나? 김대중을 안기부에서 일본에 갔던 김대중을 납치해서 현해탄에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요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요 사건에 김대중 죽이기에 가담했던 당시 주일대사가 있었어요. 그 주일대사의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다? 요 썬킴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했던 사람. 이 사람 한국말도 잘해. 내가 이분의 부인을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이래. 잘 웃고 막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김대중 납치 암살 사건에 가담한 김기환 전 주일대사가 썬킴의 부친이라고. 이 사람이 한국 이름 김성룡인데 이런 자가 민주당에서 파견한 주한대사라고. 주한 미국 대사라고. 지금도 민주당 쪽 사람이지 썬킴. 이런 친일 매국 재미교포도 드글드글해. 이 사람은 친일적 성향이고 일본에게 유리한 한반도 정세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자국에 대한 애국심, 애민정신, 민족주의 전혀 없는 사람이야. 지 부친이 김대중 죽이기에 가담했던 자니까. 역시 그런 핏줄이란 게 있구만. 이런 민주당 똥 먹고 친일 똥 묻은 애들 다 물갈이 된다고. 트럼프 정권 되면 얼마나 속 시원하니. 하여튼 사도 광산건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과 티격태격하고 일본 상케이, 일본 극우 언론에서도 반일병이라고 모멸을 하고 이러면서 일본 손절하기 작업이 시작된 걸로 나는 감지가 되는데 왜냐면은 하나의 중국 발언을 했어. 11월 17일 윤석열이 탈중국 선언했던 가 중국 시장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트럼프 정권 되니까 중국한테 주석했대. 시진핑한테. 그래서 시진핑이 11월 21일 기사야. 방한하고 윤석열도 이제 방중 하나? 중국한테 존내 붙고 있어. 중국한테 붙으면은 돈 받고 알바하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친중 중국 시진핑 환영 이러겠지. 진짜 보수 윤석열 지지자들은 표 날라가지. 와 진짜 대선은 앞선 거두겠다 이재명이. 신나고 좋은 팝콘 각이야. 이 트럼프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막 요거 더 처먹고 이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나는 매우 행복해요. 트럼프가 돼야 이재명이 되거든. 우리나라 적폐청산도 가능하고 친일청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종전선언도 몇 년 안 남은 거야. 트럼프는 이번 임기 4년 안에 분명히 종전선언을 이뤄내. 완전 칼 갈고 있었거든 몇 년간.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종전선언 되면 다 게임 셋이야.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도 필요 없어. 대한민국 경제 매년 7% 성장 가능해 진짜로. 종전선언하고 북한의 수십 개의 공단으로 우리나라 기업체들 해외 동남아다 인건비 때문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다 북한으로 공장 이전이야. 대박이라고.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달고 육로로 중국 대륙 몽골 러시아 다 수출 가능해. 그러면은 코스피 4천 5천 우습게 가. 전 세계에서 투자해준다고.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대박나. 그럼 출산율 올라 취업률 올라 기똥찬 나라 돼요. 그래서 그게 늦어도 4년 안에 된다고 우리가 희망회로 돌려도 되는 거야. 무슨 큰 변고가 없는 한 트럼프가 암살만 안 당하고 임기 4년 잘 적폐청산하고 평화 구축하기 작업하면 종전선언은 된다고 봐요. 트럼프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려고 이미 김정은하고 직접 연락하겠다고 얘기했잖아. 몸 달았다고 트럼프는. 아직 임기도 시작 안 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대. 11월 27일 기사야. 윤석열 문재양 시즌2 같은 상 아예 안 거치고 나 직접 김정은하고 대화할래. 이런 다음에 잘 달래놓고 윤석열 이재명으로 교체한 다음에 상식적인 이재명이랑 같이 남북 종전선언 하고 싶어 한다고. 문재양이 실제로 알잖아. 트럼프가. 자기도 속았다고. 야 정은아, 어우 쉣, 어우 이 문재양 디자스터 문 우리 속인 거 알지?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친일이고 친미국 민주당이고 유태 권력 하수인인 거 알지? 아우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막 돌아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고 그랬는데 럼프 형 제가 몰랐네요. 역시 우리 럼프 형 알고 있었구나. 트럼프도 문재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돼야지 종전선언을 멋있게 하지 3개국이. 윤석열이 친일 하수인 유태 권력 하수인이랑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빨리 남북 종전선언 평화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단 말이야. 원래 사업가들은 되게 일 처리를 빨리 해. 급해 성격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나도 되게 급해요. 일 처리 빨라 트럼프.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원래 트럼프랑 한패고 러시아도 전폭적으로 종전선언을 응원하고 지원해줄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인은 아예 낄 자격이 안 되고 종전선언 하는데 일본은 아예 패싱이고 중국이 이제 깝칠지도 몰라. 종전선언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미군 철수하면 하겠다 하고 막 그러겠지만 중국은 이제 미군 철수 정도의 스탠스면 종전선언 지지하는데 만약에 미군 철수가 안 된 상황에서 종전선언 하겠다 요러면 중국은 또 낄 수가 없어. 법적으로 종전선언에. 휴전선언문에 중국이 서명한 게 있긴 있는데 휴전협정에 중국이 예전에 서명을 했었지.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또 중국문으로 휴전, 정전협정을 작성한다. 여기서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사인했고 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의 육군 대장이 마크 W. 클라크가 서명했고 또 조선인민군 대표단 수석대표 대장 남일이 서명했고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이 서명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포인트야. 중국에서 서명한 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에서 서명을 했는데 중국 인민지원군이 정식 중국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이런 설이 굉장히 많거든. 법적인 해석에서. 인민지원군이라서. 그래서 중국을 빼고 그냥 한국과 미국, 북한이 종전선언을 해도 된다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솔직히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한국이 없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둘이 할 수 있나? 종전선언을? 하여튼 트럼프는 이제 몸이 달아서 빨리 평화를 구축하고 싶어.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잡을 동아줄이 다 썩어가니까 미국 민주당 썩어가 일본 자민당 극우 세력들 썩어가. 그래서 이제 일본을 손절하고 중국 쪽에 붙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맹렬히 비판하고 표가 완전히 다 떠나가지. 국힘 지지자들 중국을 다 싫어한다고 또. 반공 멸공 타령했던 이마트 정용진도 윤석열이 중국 쪽에 붙는다 친중한다 그러면은 욕할지도 몰라. 이제 한국 경제가 또 망할 수도 있다. 가장 큰 타격인 게 한국 경제다 그러지만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 전에 또 수십 프로 관세였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10%야. 미국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합성마약, 펜타닐 등의 유입에 대한 대항 조치인데 중국에서 만든 펜타닐을 북중미 이쪽 멕시코 통해서 계속 유입시켰단 말이야. 지금 미국의 사망률 1위가 펜타닐이라고.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고 잘한 거야. 그러면 그 반사효과는 또 한국이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1등이 중국이고 2등, 3등이 멕시코랑 캐나다거든. 근데 멕시코, 캐나다한테도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멕시코에서 너희들 국경 관리 잘해라. 불법 밀입국자들 차단시켜라. 이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된 타겟이고 한국은 아마 가장 덜 타격 입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트럼프가 조지고 싶은 거는 중국이고 또 멕시코, 캐나다 이쪽 또 일본도 싫어하고 한국은 굳이 적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건은 없다고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똥줄이 탔어.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반도체, 최첨단 AI 반도체. 요거 이제 미국이 수출 막으면 자기네들 AI로 미국을 어떻게든 넘어서 보려고 야심차게 몇 년간 준비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AI 기술력이 급상승했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나간다고. 근데 얘네들이 AI 최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내려버리면 얘네들 진짜 끝나. 중국은 AI 기술력 완전 정체돼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한국이 또 반사 이익으로 한국이 다시 쫓아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중국이 똥줄이 타서 엔비디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장 좀 차려라 이렇게 꼬셨어요. 11월 25일 날. 그런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장 차리고 중국한테 최첨단 AI 반도체 납품하고 그래픽카드 있잖아. 이런 걸 가만히 놔둘까요? 중국 조지고 싶어 하는데. 엔비디아는 회장이 대만계긴 하지만 미국인이고 엔비디아 자체 미국 회사라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한테 돈 많이 벌어보려고 엔비디아 중국 공장 세운다. 중국한테 그래픽카드 같은 거 수출하겠다. 이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미국 트럼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제 중국 된 거야. 중국 통상교섭 담당 고위급 당국자가 엔비디아 경영자들 만나서 중국에 공장 세울 생각 없냐? 우리가 진짜 땅 공짜로 주고 노동자 싸게 공급하고 세금 다 깎아주고 진짜 엄청 키워줄게 막 꼬셨겠지. 뭐 엔비디아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대만 이제 살아난 거야. 트럼프가 돼서 그나마 독립국가로 다시 살 수 있어요. 해리스가 됐으면 대만에서 양안관계로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임기 내에. 그래서 대만 중국한테 뺏기고 막 이랬을걸? 중국이 미국 물건 불매하는 거 미국도 똑같이 또 하면 되지. 서로 개판 나고 이러면 더 큰 타격 입는 건 중국이야. 수출은 중국이 미국한테 훨씬 많이 해.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해. 중국이 미국한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 다음으로 타격 입는 게 일본이 될 걸로 보여져. 원래 일본 싫어하거든 트럼프는. 언제부터 싫어했을까 트럼프는 일본을.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까지 미국의 상징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다고. 8, 90년대 때 일본 경제가 너무 잘 나가면서 막 미국 건물 사고 세계 비싼 것들 다 사버리고 난리 났었어. 이 코딱지만한 이 쪽발들한테 미국의 자존심이 넘어간다고 미국이 굉장히 경계심 느끼고 분노했었다고. 그 당시에 똑같이 분노했던 게 트럼프야. 그래서 일본을 미국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국민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미국 상징이 외놈한테 넘어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를 기분 나빠한 일본이 놀랍게도 여론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일본이 미국 언론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 반일 정서가 심해졌다가 90년대 사라졌는데 이 미국 경제의 상징이다 뉴욕 맨하튼의 상징이었던 록펠러 센터를 또 일본의 미쯔비시 지시오라고 있어요. 거기서 2200억엔 매입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록펠러 센터 19개의 건물에 미국 대기업들이 입주했었는데 그래서 이 록펠러 센터 일본이 인수한 걸로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일본 기업에 임대료를 주고 비굴하게 입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미국 전 국민을 분노케 했지. 미국 경제 대단했으니까. 아직도 넘버원이고 한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포감으로 당시 출시했던 영화들을 보면 일본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미국 기업들을 찍어 누르는 악역으로 많이 나오고 이랬어. 동양인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일본 너무 설치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 재수없는 돈만 밝히는 매너 안 좋은 동양인이라는 이미지가 일본 애들이 미국에서 너무 설치면서 이때 좀 구축이 된 면이 있어. 한국, 중국이 또 피해를 받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본이 싫어졌어. 자기 집무실에 예전에 Jab, you're next. 너네들 뒤졌어. 이런 포스터를 집무실에 걸어놓을 정도로 일본을 투명하게 저주했던 게 트럼프래. 그러면 진짜 반일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좋은 거 아니야 트럼프가. 근데 왜 트럼프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일까? 정치나 국제 정세를 대형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류 언론 통해서 배운 거 가지고 막 화를 낸다고. 트럼프 괜찮은 사람인 거 한번 봐봐. 트럼프는 술도 안 먹으면서 맨정신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걸로 유명한데 아베 만나서 난 진주만을 기억한다며 무역 압박하고 우리한테 까불면 뭔 일 일어나는지 알겠냐? 모르겠으면 일본한테 물어봐. 10월 말 팟캐스트에 출연해 원자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하던 중 일본 후쿠시마는 3000년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월에도 일론 머스크와 대담했어. 2000년은 그 지역에 돌아갈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말한 적 있음. 그리고 일본 항복하는 영상 트위터에 올리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트위터로 개소리 너무 많이 해서 트위터 정지당하고 아베 총리 아버지가 2차 대전 당시 일본 살자 특공대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며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당신 아버지가 가미카제 작전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이에 볼턴 전 보좌관은 그 아버지가 성공을 거뒀다면 1954년에 태어난 아베 총리는 없었을 거라는 말을 눈치 못 챈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음. 우리나라 2020년 최호감 해외 지도자 1위 했던 트럼프 라인업 보면 이해가기도 한다. 이러면은 우리 한민족에게 좋은 대통령 아니야? 왜 트럼프를 안 좋아할까? 아니 미국 민주당이 악의 근원이라고. 친일파라고. 윤석열 이런 국힘 애들하고 한 패가 미국 민주당이라고. 오바마가 당선되라고. 오바마씨 간발해 힘내세요. 오바마 간발해 이랬더니야. 미국 민주당 마구 핥아준 애들. 바이든이 대선 승리했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 29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투명하지. 이 요미우리 신문 창업자 쇼리키 마치타로. 그 사람이 가미가제 특공대 극우라고. 완전 극우 언론 요미우리가 일본 1위 언론인데 바이든 씨 당선 확실 호혜를 들고 사진 찍고 신나하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뗀 거지. 미국 민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한국민들이. 바이든이 일본과 한국을 다시 합치겠다 이런 개소리도 했었지. 7월달에. 다시 합친다는 거는 재수없는 얘기야. 무슨 미치광이로 세뇌시켜 왔지 트럼프를. 미국의 주류 언론이 다 유태의 권력이 장악했으니까. 또 그 유태 언론이 쓴 기사들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좌파나 우파나 우리나라 기자들이. 천공이라는 해리스 당선돼야 된다고 그랬으면 말 다 했지. 바이든이 치매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민주당이 쓰레기 정당이라고.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중국 싫어하고 일본 싫어하는 것만 해도 합격이구만. 그러면 진정한 반일 상식 있는 정치인 이재명이야말로 트럼프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100세 노인도 안 봐준다. 칼 같은 독일의 나치 청산법. 일본은 침략 국가다.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기자가 섭섭하다고 하니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하라. 2016년에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언급을 했지. 이재명 성남시장 한국 독립유공자협회 자문위원 위촉되고 독립유공자 묘지 152기의 관리비를 지원하자고 경기도지사 때 하고 민족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진짜 반일 보수 민족주의자가 이재명이라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하겠다. 한국 독립유공자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았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자고 베를린 시장한테 또 밑에 구청장한테 이제 메시지 편지 보내고 또 친일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 폐지하겠다. 친일 인사 257명의 행적을 공개하고. 이게 진짜 보수지. 불공정의 뿌리는 친일 독재의 부패다. 대통령 되면 친일파 척결하겠다. 근데 이제는 대공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친일파 척결 이런 말 전혀 안 쓸 거야. 적폐청산 정치적 보복 안 하겠다. 이거 그냥 안 하게 놔두셔. 대통령 되면 하면 되니까. 사실을 감춘 게 왜곡이다. 역대 경기지사 친일 공개하고 일단 작살 한번 내야죠. 친일, 독재, 부패, 작살 낼 겁니다. 훔치는 게 능사예요. 잘 훔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정리를 안 하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는 세상 없을 것이다. 일본은 우방국가인가 발언에 일본이 이재명이 일본의 불신감 보였다고 안 좋게 생각했다고. 일본 우방국가 아니라고 이재명이 언급했다고. 일본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언론에서 보고 있나. 반기문에 대해서는 운하기, 장어라 그랬어요. 장어. 야야 신이지. 어느 정도 친일이다. 반기문 괜찮은다.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파악을 한다고. 문재인은 한국의 힐러리다. 야야 한이지. 어느 정도 반일이다. 완전 반일로 안 보고 어느 정도 반일로 보고 있었네. 완전 친일인데 일본도 속았구먼. 근데 이재명은 한국의 트럼프래. 반일. 한국의 트럼프. 이거 극찬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 언론이 트럼프랑 이재명을 극혐하는구나. 그러면 이재명과 트럼프가 하나로 같이 갈 수 있겠다. 일본이 싫어하는 조합 트럼프 이재명 조합이면 이제 끝났네. 더 이상 말해보여. 요거는 이재명 갤러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건데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이재명과 회담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대하고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 이스라엘 전쟁 종전시키고 한국 종전선언 하면 완전 100% 200% 노벨 평화상이지. 근데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이미 작업 들어갔고 이스라엘도 이제 작업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랑 휴전 선언을 했고 또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압력을 가했는지 ICC에서 네탄야후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스라엘 조직이 작업했잖아. 그래서 이제 북한 남북 관계 종전선언 이런 게 제일 또 큰 거야. 그래서 김정은하고 사전에 김정은과 단독으로 직접 대화하겠다. 그러면은 김정은은 협상이 가능해. 근데 이 글로벌 꼴통 윤석열은 대책이 없다. 트럼프가 취임 후에 방한할 때 이재명도 진지하게 한반도 문제 의견 교환한다고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갑자기 오빠 대통령 썩여리는 술 먹다가 심장마비 돌연사 내지는 무조건 자진하야 성명 후 무당 김건희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 한반도 문제 해결은 이재명이 적임자라는 거 알겠지 당연히. 문재인한테 한번 속았잖아 트럼프가. 그래서 윤석열이 문재인 꼬봉이란 거 첩보기관 CIA 미국 대사관에서 다 정보가 올라가서 알겠지.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조짐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 앞이 깜깜한 상황이야. 지금 중국 쪽에 붙어봤자 중국은 또 사면초가야.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랑 손을 잡은 거지. 5월 동주처럼. 중국을 싫어해요 원래. 미국과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 이뤄내고 한국을 파트너로 다시 장기 프로젝트로 크게 성장해 가고 싶어해요. 러시아 푸틴은. 윤석열은 자기가 다는 것도 인식도 못할 수도 있어. 뭘 알아야지. 국제 정세건 뭐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느니. 트럼프는 평화를 이끌고 있어. 레바논의 헤즈볼라랑 휴전에 합의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압박감 느끼는 거지. 아무리 이스라엘이 유태 권력의 고향이라고 해도 미합중국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입김이란 걸 무시 못해 이스라엘도.